네, 최근 시장 어떻게 보면 우리 송관종 대표님 주도 섹터와 주도주를 좀 잘 잡으시면서 전략 잘 세우셨는데요. 지난주 시장 흐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좀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멘탈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멘탈만 잡은다면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랑이 굴에 잡혀가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급락이 나오는 게 변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안 좋은 변수. 근데 호재만 나오면 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한 좀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어제는 머크가 경구용 추리제를 개발했다. 근데 효과가 좋더라.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미국 시장, 우리 시장이 상승이 나올 때가 보면 모더나가 mRNA 백신을 개발하면서 코로나가 정복이 될 것이다. 이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럼 최근의 변수를 짚어보고 앞으로 호재거리가 많아지면 시장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무너지는 자리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대신 시장의 움직임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 미국 증시가 그제였죠. 미 정부의 셧다운은 피했지만 인플레 우려감 때문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떤 셧다운이나 예산안도 증액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파월의 어떤 통화정책 스탠스가 변화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그동안 연준 파월은 특히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국채금리가 작년에 1.7%까지 10년물 기준으로 튀어 올라갈 때, 야,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이 치솟았던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연준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평균 물가 목표제 2% 이상 일시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평균적으로 계속 올라가지만 않으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달래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닥권에 있던 이 물가들이 천천히 올라와서 2%를 넘어서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레벨 수준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약간 불안한데, 가뜩이나 불안한데 갑자기 파월이 한마디를 딱 던지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파월이 딱 당장 하게 됩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그동안은 예전에 2013년도에 보면 금리 인상한다고 하고 테이퍼링 한다고 했을 때, 테이퍼링 한다고 했을 때도 6개월 후에 했고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도 1년 후에나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 할 때 두 번 한다고 했는데 한 번만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테이퍼링이나 어떤 출구 전략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불안하고 특히 아시아 시장이 급락이 나왔어요. 이럴 때마다 연준은 이걸 유예를 하고 또 좀 더 강도 낮은 테이퍼링을 출구 전략을 단행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겹쳤고 갑자기 파월이 저런 약간 좀 통화정책 스탠스가 보이면서 시장이 하락을 한 거죠. 특히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은 부채 한도 협상이나 예산안이 잘 통과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좀 중첩이 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극복될 수 있는 거냐? 극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셧다운은 일단 피했고 또 파월의 발언은 만약에 정말로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파월은 또 긍정적인 이야기 내놓겠죠. 그리고 호재만 있으면 언제든지 치고 올라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어제도 반등이 나왔던 것은 머크가 코로나 치료제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10월이나 이때 출시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죠. 여기서 미국의 움직임은 우리가 살펴봤는데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앞으로 우리의 시장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죠. 최근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이때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 다음 주에는 아주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들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3분기 때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근데 처음에는 3분기 어느 특정한 이야기를 안 했지만 지금은 좀 어렵고 말이나 이제 4분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좋아질 것이다. 강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최근에 원달러 한 줄도 크게 움직이지 않다가 달러가 강세를 이렇게 보여도
올라갔다가 밀리고 올라갔다가 밀리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근데 어제 드디어 양봉을 쏘아 올렸죠. 뭐 양봉을 쏘아 올렸다는 편이 좀 이상하긴 한데 기분 나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달러 강세에 묶여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수요 위축에 따른 성장 둔화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뭐 환율은 어떻게 봅니까? 환율도 똑같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달러 수요가 많으면 달러가 강해지겠죠. 수요가 또 적으면 약해지고.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보면 나 내 걸 먼저 체결시켜 그러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낮게 팔고 높게 사면 되겠죠. 그렇죠? 살 때는 높게 사고. 자, 이렇게 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부분이 낮게만 팔려고 하고 싸게만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럼 전 세계가 지금 부채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럼 전 세계는 어떻게든 내수는 어려우니 수출 성장을 위해서 뭔가 잘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뭐 미국에 물건 팔려고만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 자, 그렇다면 자국의 통화가 약해져야만 또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 기업의 채산성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약세로 돌려고 한다고요. 자, 그런 상황인데 모두가 팔려고만 하면 수요는 위축되고 성장이 둔화될 수 있겠죠. 최근 달러 강세는 다들 수출로 먹거들여야 되는데 이런 움직임이 반영이 되면서 세계 공조가 균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뭐죠? 상대 통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거죠. 뭐 유로하든 중국이든 뭐든 실흥국이든 다 자기들 수출을 위해서 약세를 가는 게 맞고 그래서 달러가 강해졌다. 이것은 뭐냐? 한마디로 국제 공조화가 균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달러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그동안은 원달러 환율을 조심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환율이 튀어오르는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악재 요소 이것과 연동이 돼서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정도의 변수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3,000피를 위협하고 천스닥은 이미 붕괴가 됐습니다. 자, 이 떨어지는 이 주가를 보면서 투자자는 어떻게 할까요? 상당히 좀 고심 깊은 그런 모습이죠. 만약에 제가 직접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들을 리드를 해드리고 저희는 최근에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 나왔지만 과연 내가 이 투자자의 고심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제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3시까지 자료를 준비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때 제가 씻고 해서 3시 30분을 잠을 자는데 잠이 옵니까? 머리는 뭐 엄청 썼기 때문에 잠이 안 오죠. 과거에 보면 제가 3시까지 하고 하면 그 다음날 한 8시 초에는 일어나는데 한 5시간밖에 못 자요. 근데 제가 잠을 못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이나 2시간 잡니다. 그럼 오늘 이 방송을 끝나고 또 무료 공개 방송을 또 몇 시간 하고 또 외부 일정이 있고 그럼 내일 오늘 저녁에 밤 늦게나 또 자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철인입니까? 그럼 저는 얼마나 압박감이 있겠어요. 아, 잘못하면 내가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투자자들이 고뇌에 휩싸이는 지금 이때 바로 내가 그렇게 이게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절체절명의 느낌을 받는 구간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주가라는 게 언제까지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머크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리바운딩이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주가는 계속 빠지지는 않고 강력한 리바운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241선 지지 라인을 확보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망 섞인 상황에서 절망만 해야 되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상한가 한 방이면 30%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내가 손실을 났다고 하더라도 좋은 종목을 잘 잡으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게 주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투기를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상한가 발굴되는 건 비일비재하게 발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라. 다만 이게 뭐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한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한 걸음 되고 또 두 걸음 되고 세 걸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계좌는 쑥 불어날 수 있고 원금 회복도 될 수 있고 더 큰 수익이 창출이 될 수 있다.
오늘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세 종목을 공략해 드렸어요. 뭐 기존에 추석 전에 종목들 안 좋은 것들 뭐 있는 분들은 다 정리하시라. 개인적으로 저희가 오시기 전에 들고 있는 안 좋은 종목 다 정리하시고, 자 우리 종목도 자 이것은 수익 실현을 얼마까지 하고 또 이건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폭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딱 세 종목만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세 종목이 다 운 좋게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저한테 이제 뭐 자기 수익 난 계좌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너무 바빠서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한 40개, 한 50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이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또 하나를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해야 되는데 50번을 클릭을 하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방송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 딱 만들고 또 하나 빈 이런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두 개를 복사해서 붙였어요. 그러니까 네 개가 되죠. 네 개를 복사해서 붙이니까 8개가 되더라고요. 8개를 복사해서 붙이니까 한 번에 16개가 되고 그 다음엔 32개가 된다는 이야기죠. 아, 처음에 가는 것이 어렵지만 이렇게 처음에 우리는 이 먼 산은 언제 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쌓이면 처음에 뭐 2천만 원 가지고 상한가를 한 방이면 60, 뭐 얼마죠? 600만 원. 네. 네, 순발력 좋으시네. 2,600인데 여기서 2,600에서 상한가를 한번 치게 되면 이 60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올린다는 거죠. 물론 주식이 올라갈지만은 없습니다. 다만 좋은 종목을 자꾸 수익을 누적을 하다 보면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마라. 중요한 건 멘탈이다. 제가 어제 늦게 자면서 그런 했어요. 만약에 내가 못 일어나거나 정말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위협을 느낄 때도 있다고 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신경 쓰고 하면 잠이 더 안 오고 결국은 날 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봤어요. 이 국고처 준비를 하느라고. 자, 그런데 제가 이제는 여유가 좀 있어서 그래. 만약에 못하면 다른 외부 일정 다 줄고 무료 공개 방송도 죄송합니다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잠을 자면 되죠. 방송만 하고 나서. 자, 그렇지만 저는 편안하게 예전에 어디 기사를 봤더니 웃기만 하면 쓰러져서 잠을 자는 여자가 있대요. 여성분이. 그래서 맞아. 이 웃으면 릴렉스가 되고 호흡도 깊어지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또 조식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 이 자율신경계가 이완이 되면서 잠이 잘 올 거야. 그래서 몸에 힘을 빼고 깊게 숨을 쉬면서 미소를 머금으면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잠을 자더라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게 내 복이다. 또 혹시 내가 죽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편안해지고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강철 멘탈, 내가 이걸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더 몸은 굳어지게 돼요. 우리가 멋있는 탁 하얀 바지를 입고 소풍을 갔어요. 그날 어디 앉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기쁜 소풍날 힘들게 되는 거죠. 자, 그것처럼 강철 멘탈도 필요 없고 의도적으로 잘하려고 막 이거 좌선하면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박찬호 선수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만큼의 손실이 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현 보유 잔고가 내 첫 시드머니다 생각하면 지금부터 잘하면 되고, 지금부터 무리하지 말고 수익만 창출되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큰 계좌가 불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게 말처럼 잘 될까? 여기에 보면 우리 어떤 사람의 행동 심리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스펙트 이론이라는 건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처드 탈러 교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하다. 어떤 똑같은 가치지만 이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게 바로 행동 경제학이잖아요. 행동 경제학을 이제 개척한 분인데, 자, 이분을 보자고요. 같은 1,000원인데 손실 났어. 이익이 났어. 그럴 때는 이만큼 기뻐. 근데 손실이 나면 우리 슬픔은 이만큼 깊어져. 그래서 결국 슬픔에 대한 손실에 대한 슬픔이 이익에 대한 기쁨의 2배다. 그러니까 수익 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야. 우리는 수익 나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러나 내 피 같은 돈, 내 목숨보다 소중한 돈을 잃었다 그러면
도대체 잠도 안 오고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의 마음을 잘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적게 잃고 많이 따면 됩니다. 그런 계좌는 전혀 불어나게 되어 있어요. 특히 타자들이 잘 슬럼프에 빠졌다 이럴죠. 슬럼프에 빠지면 빠질수록 안 됩니다. 왜? 잘하려고 하는 모험이 강해지기 때문에 사람의 근육은 굳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잃지 않으면 포악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적은 수익을 자꾸 창출하는 거. 아, 이건 매수했는데 1%의 차익 실현하세요. 또 올라가네? 2%의 차익 실현하세요. 또 올라가네? 5%의 차익 실현하세요. 자, 그러면 자꾸 성공이 누적이 되다 보면 아, 이것은 재료도 있고 상승 초기에 있고 강한 급등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좀 더 기다리면 50%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락을 해서 이 분노가 쌓이게 되면 사람의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 이 말이죠. 분노하면 좋습니까? 아닌 말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긍정적인 마인드로 했을 때 일이 잘 풀리던가요? 부정적인 마인드로 했을 때 잘 풀리던가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좋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견지하고 이 슬픔에 대해서는 우리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니 작은 수익을 자꾸 누적을 시키다 보면 요령이세에서 급등 수익을 맛보게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도 쪼그라들던 계좌도 이렇게 점점 늘어나서 어느 순간 됐더니 이렇게 내 계좌가 크게 자라 있더라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음번에 또 시장 급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 급락이 나오는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놀이기구에서 이 타는 것처럼 급락장에서 환호를 지르면서 나는 비중 줄여놓고 좋은 급락, 좋은 종목이 나와서 사서 또 강한 또 상승이 나오면 또 파는 그런 투자의 재미를 맛보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9월 달에 3번의 주간 수익률 베스트를 했습니다. 자, 수익률 베스트는 뭐냐면 47명의 전문가가 고객들의 어떤 종목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3번 했다면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이고 제가 47명의 파트너 중에 고객이 제일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 한국경제TV의 가장 맛집은 이렇게 누구냐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9월 달에 총 3번의 주간 수익률 베스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추석 전에 엄청 악재가 많아.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불길 속에 떨어질 필요가 있겠냐. 불안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 필요가 있겠냐. 주요 종목 빼놓고 다 좀 정리하자 해서 대거 정리를 했죠. 물론 저도 안 좋은 종목이 하나 있겠죠. 그럼 그 종목은 빨리 좀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면 된다. 자, 근데 주식은 타이밍 예술이라고 이제 제가 맛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맛집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막 줄 서서 빨리 맛있는 거 내놔 하는데 갑자기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뭐 채소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종목을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포테이토 칩만 좀 드십시오 해서 월요일 날 에코플라스틱 한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단기로. 근데 너무 빨리 올라가서 다 고객들이 못 사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IS를 드렸고 아침에 보합권에서 제시해드렸는데 당일날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전산업도 찬스를 보다가 잘 안 드렸어요. 이걸 목요일날 드렸고 수요일날 드렸고 목요일날 드렸고 이것도 목요일날 오후에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초에는 일단은 가볍게 포테이토 칩 드리고 그 다음에는 공략을 안 해드렸죠. 시장 급락하는데 공략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장이 급락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때 그때 제시를 해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음번에 되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안 좋은 종목이 일단은 매도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왜? 역배열되어 있고 이런 종목은 올라가도 장기 평선에 걸리고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니까 그리고 세게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 잡아먹는 하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정비의 상승 초기로 공략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금도 종목이다. 리스크는 회피하고 최소한 쉬는 것도 전략이다. 이런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하는 우리는 쉴 수만은 없잖아요. 내가 있어서 나는 멈출 수 없다. 서로 용어 상박. 메시와 또 이 두 사람은 상당히 서로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세계 최고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급락장에 오더라도 결국은 내가 손실이 났다면 이 투자를 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는 계속돼야 되는 게 맞다. 이제 이렇다면 급락장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바로 저는 주도주를 공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장 좋은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아세요? 우리 MC님? 시장 급락할 때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일까요? 시장 급락이 나올 때 상승하는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이겠죠? 아,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빠지지 않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는 거죠. 이건 누군가 밑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이고 그에 대한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세력들이 됐든 누군가 받치는 종목이라 해서 여러분들의 급락장에 공략을 하실 때는 절대 빠지지 않는 정배열 초기 종목이고 그다음 많이 올라가 있는 거 말고 상승 초기에 있는 그런 종목을 공략하신다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또 단기적으로 급등 수익을 낼 수 있다. 특히나 메이저들은 풍차를 돌리듯이 주도주를 순환매를 돌립니다. 근데 섹터 내에서 어떤 섹터 순환매가 나오기도 하고 섹터 내에서 종목 순환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외국인 기관들도 보면 아침에는 열심히 사다가 미국 시장 미선물 시간에서 급락이 나오고 하면 뭐 얘네들도 겁먹고 판다고요. 그러니까 외국이나 기관이나 세력도 이 시장이 두렵다고요. 개인 투자자들처럼. 그래서 전애들도 지능화,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주를 찾아야 된다 했죠. 진짜 주도주를 찾아야 된다. 가짜 주도주는 어떻습니까? 자, 가짜 주도주는 우리가 뭐예요? 도시가스 관련주들 얼마 전에 보면 일시적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결국 못 가고 빠지잖아요. 그러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어때요? 주도주라 강력한 상승이 나고 소폭 눌림을 주고 또 누구보다도 빨리 올라가죠. 자,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시장의 진짜 주도주를 찾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도주를 할 때, 자, 2차 전지는 주도 섹터고 어떤 순환매가 계속 나오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뭐 애플카가 신문진이 방문했네, 테슬라 AI 데이가 있네, 뭐 현대차가 전기차를 가속하겠네 이러면서 각각 종목들이 다 움직였지만 결국은 뭐냐,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온다. 여러분들 한농화성이나 CIS나 이런 걸 좀 보시라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뭔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2주 전에 그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전해질이 액체가 아니라 고체 상태다. 그래서 전해액이 고체인 것을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건 일반 리튬이온은 여기에 보면 분리막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가 돼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폭발도 되고 팽창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불나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써버리면 이 분리막이 필요가 없겠죠. 분리막이 필요가 없고 또 나중에 분리막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이 사이즈도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에너지 밀도도 좀 줄어들게 되고 또 액체 전해질이었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좀 적기 때문에 각종 장치들이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각종 장치들이 필요가 없으니 그 사이에다가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활물질을 넣게 되면 그러면 배터리가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겠죠. 용량을 높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를 가야 되는 것은 폭발 위험성이 적고 또 이 전기차의 충전 시간이나 항속거리, 주행거리가 최대한 늘리려면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삼성 SDI가 우리는 8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토요타도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장치를 내놨죠. 자, 이런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다른 쪽에서 폭스바겐이나 포드에서도 그럼 우리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해보자 해서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전쟁에 뛰어들었다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농화성을 뜬금없이 뭐 재미도 없는 그런 종목을 이야기를 했을 때 왜 그랬을까요? 이 종목은 전고체 배터리 고분자 전해질 핵심 소재
기소제와 기교제를 개발하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한가 치고 어제도 또 한 5%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상승 초기 종목을 저는 어찌됐든 대부분 방송에서나 이런 데서 보면 많이 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제시해 드리는데 저는 다른 투자자들은 다르게 저는 항상 못 가더라도 상승 초기에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종목을 공략하자. 그럼 이런 종목들은 강력한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손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CIS도 그런 종목을 제시해 드렸죠. 이 종목은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고객인데 삼성 SDI하고 붙어서 전고체 배터리를 공동 개발해. 그러니 짜증이 나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얘 안 되겠어. 얘 기술력도 있는데 우리가 지분 투자해. 그래서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렸고 저는 리포팅을 통해서 이때 한번 공략해 드렸고 또 이때 투자자들에게 자, 시장 급락하지만 이건 이제 시장 반등 나올 때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상한가까지 칠 거라고는 근처까지 갈 거라는 제가 생각은 못했죠. 단번에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겠다 했는데 생각보다는 강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그럼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냐? 진짜 주도주를 공략해야 된다. 진주를 공략해야 된다고 했는데 2차 전지 이미 다 올라가서 전고체 배터리. 그럼 끝났냐? 그게 아니라 저들도 힘들다고요. 외국인 기관들도. 그렇다면 앞으로 성장성이 담보가 되고 또 앞으로 뭐 이 급락하는 시장에서 그래도 자산 구조도 좀 뛰어나고 실적도 뒷받침되는 이런 종목들로 저들의 자금이 쏠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늦게까지 종목 검색을 해서 좋은 종목을 몇 종목을 뽑아놨는데 일단은 다음 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는 일부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들 수급이 안 좋죠. 그래서 대형주 싸늘해진 사이에 2차 전지 소재주 수급이 몰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대형 뭐 LG나 아니면 SK 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SDI. 뭐 삼성 SDI나 이런 종목은 별로다. 물론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중소형 업체들을 해야 된다. 어차피 지금 시장이 안 좋고 순환매 흐름상 중소형 업체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나 국책 사업을 선정하는 업체는 아니면 이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를 개발해서 전기차 관련주를 엮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져가는 기업들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중형주들이 있다고요. 뭐 거래소 종목들이면 더더욱 좋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나오겠죠. 3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있는데 여기에다 외국인 기관 수급까지 뒷받침이 된다면 더더욱 좋겠죠. 이런 종목들이 급락장에서도 빠지지 않고 많이 오르지 않고 정배율 초기에서 어떤 슈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제가 잠시 후에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11시 하니까 11시 토요일 날은 11시 10분부터 시작을 할까요? 일요일 날은 11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와서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십시오. 뭐 회원가입 안 하셔도 좋은 정보 듣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게 없는가? 우리 MC님. 네.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애 낳느라고 머리속에 네. 뜯기느라고 우리 네. MC님이 이번에 이제 출산을 했는데 어쨌든 그걸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신 것 같아요. 저는 봤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저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처음 봤는데 오징어 게임이 정말 재밌다는 거죠. 자, 그럼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82개국 올킬 1위를 했는데 뭐 달고나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뭐 냄비 태우고 국자 태우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자, 그래서 관련주들이 올라갔는데 하반기에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들이 쏟아진다고요. 특히 10월 15일 날 우리 부부의 세계 아시죠? 네. 그 한소희 씨가 주연하는 마이네임이 개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련주들도 또한 시장에 어떤 곽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실 버키 스튜디오를 제시를 해드렸어요. 2주 전에. 근데 이 종목이 이때 제시를 해드렸는데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메타버스 쪽으로 움직일 걸로 봤는데 이정재 대주주다 해서 뭐 관련해서 한 90몇 %가 상승을 했는데 자, 이런 흐름을 감안해 본다면
좋은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 자, 오늘 또 제가 대북주들을 이야기를 못하고 가네요. 제가 2주 전에 대북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대북주 잘 봐야 된다 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시간 관계상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그런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한농화성이나 CIS나 뭐 버키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을 제시해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맞냐는 이야기죠. 일단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해서 국채금리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이걸 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크가 경구형 치료제를 개발했다.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와야죠. 근데 미국은 지금 241선에서 리바운딩을 하면서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어요. 빨리만 올라가면 됩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 더 이상 빠지면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지체 없이 좀 올라가 줘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환율 상승을 잘 체킹을 하면서 하락의 브레이크는 걸 것이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이때 빠졌던 건 뭐냐면 우리가 반등이 이틀 나왔잖아요. 급락이 나고 연휴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눌러줬기 때문에 미국은 빠지는데 우리는 안 빠졌기 때문이고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쪽으로 살펴봐야 되느냐. 2차 전지나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일부 종목들이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개인주들의 움직임이 좋죠. 저는 메타버스 쪽에서 아마 급등주가 하나 나올 것도 같아요.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 좋은 종목이 나오고 대북주들은 투자자들이 리스크 때문에 싫어하지만 저는 앞으로는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대북주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고요. 자,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일부 치료제나 뭐 백신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다. 자, 여기서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11시 무료 공개 방송 그리고 일요일 날 11시 제시를 해드릴 텐데 자,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홀딩을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것과 앞으로 내가 안 좋은 종목이 있다면 반등의 정리를 하고 새로운 상승 초기 종목을 잘 산다면 내 계좌가 일시적으로 망가진다 하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고 좋은 종목을 상승 초기에서만 잘 산다면 주식은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너무 웅크러들지 마시고 움츠러지지 마시고 일단 가슴을 활짝 펴고 저와 함께 좋은 전략을 잡아서 하시고 혹시 안 좋은 종목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오십시오. 제가 상승 초기에 좋은 종목을 2차 전지 관련해서 또는 미디어 콘텐츠 관련해서 또 기타 종목들 섹터별로 좋은 종목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무료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뭐 회원가입 같은 거 안 하셔도 되니까 무료로 오셔서 힘든 장 저와 함께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